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지속됐는데요.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보이면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이 5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3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담아간 건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으로 오늘 최대 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총 상해주들도 대다수가 올랐는데요. 특히나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일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한 달 만에 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통신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의 나홀로 700억 원어치 매수세에 68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다수가 올랐는데요. 특히나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또 오는 26일로 결정된 남북도로 철도 착공식 소식으로 우리 대아티아이 등 남북 경협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동시 만기일인데도 양호하게 네.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네, 제가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공포를 갖기보다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적인 낙관론보다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또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시만기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최근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어쨌든 간에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도 역시 시장 개방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역시 지금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만큼 사실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장에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건 결국 그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유럽계도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데 이탈리아 쪽에서의 이 예산안 문제가 다시 결국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 EU를 이기지 못하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럽계 자금도 그동안은 뭐 관망이 나오거나 내지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오늘 동시만기인 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확대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자,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2040포인트 밑으로는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동시만기 포지션상 지속적으로 풋을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누적 매수가 콜옵션으로 이제 쌓여 있었던 만큼 하방에 대한 베팅보다는 204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가 외국인들의 수급 구간이었다는 수익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지금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거고 당분간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겠지만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나고 난다라면 저는 이 저항대 구간을 돌파해 가면서 앞전에 전고점 구간 때까지도 충분히 연말까지 한번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장과 어제 장에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지 그런 업종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좀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더욱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CNG 하이테크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당 한 주에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검색기에 포착됐다라는 게 그날 당일날 가장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는 거고 시세가 센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사실 무상증자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찌됐건 간에 발생됐을 때 당시에는 단기적인 호재로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뭐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의 상승에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고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항상 이제 급등 나왔을 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종목도 사실상은 뭐 사업 내용도 그렇고 그동안의 실적적인 부분이 우려감이 돌았기 때문에 지난 뭐 10월 달에도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12월까지도 이 20선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이제 추세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추세 전환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제 상한가까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내일장에 만약에 이제 60선 구간 11,500원을 지켜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단발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위로 이제 뭐 추세 상승은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앞전에 대한 전고점 13,300원 구간까지 한번 뭐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을 잡으시고 이런 자리에서 고점 매수는 좀 삼가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3,3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대응 방법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지니언스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정보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보안관제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보안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니언스도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뭐 코엑스에서 이제 행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기술 유출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강조가 되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요즘 장에 박스장이었습니다. 박스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 박스장에서는 보통 무슨 종목이 움직인다 했죠? 개별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날 당일 이슈가 붙는 종목들이라든지 내지는 정치 테마주들. 자,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도 463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업의 크기인데 그 기업의 크기가 작다란 말은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영업이익, 매출액이 그만큼 낮다라는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만큼 작은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거래가 별로 없고 물량이 잠겨 있는 만큼 대량 매수가 한번 쏠리게 되면 주가가 한 번씩은 급등을 하겠지만 그만큼 매물이 또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장 보시더라도 해당 종목이 아침에 또 이제 급등까지 나왔다가 금세 이제 매물 폭탄을 맞고 윗꼬리가 크게 빠지면서 결국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즘 장에 뭐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 나온다.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항상 단기적인 시세에 빨리빨리 치고 빠지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손실만 가중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시스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부가 앞으로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당 종목의 경우도 이제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오늘 정부 쪽에서 이제 또 스마트 공장을 3만 개 정도 구축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잠깐 해드렸었지만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또 우리 정부 쪽에서 이제 또 보조금 지원을 또 증액하는 뭐 이제 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장에 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직접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주들은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스웍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기업도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됩니다. 485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SM코어라는 기업입니다. 시총이 현재 2천억 정도 되고 역시 또 해당 종목이 물량이 또 거래 대금이 많은 만큼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주가도 역시 10,000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이 안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스웍 같은 경우는 뭐 클린룸 관련된 종목이고 직접적인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뭐 시세가 쏠려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만큼 해당 종목들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삼아 가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이러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W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충분히 올라가기 직전에 전저점 이제 급등 전에 선침해를 통해서 짧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삼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보니까 오늘 장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라 그만큼 시총이 작은 종목이 수급 쏠림 현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SM코어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전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수혜주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 전략으로 좀 삼아 보실 분들은 오늘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으로 꼭 도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해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목요일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강의해드렸던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걸 아마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AS도 할 겸 또 내년 가장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년 유망한 산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그래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 우려를 했던 오늘 동시만기일도 이렇게 좀 무난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동시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에 떨어지셨을 거고 지난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옵션 만기일 날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을 주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가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뿐이지 막상 뒤돌아보면은 결국 좋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장 힘들고 주식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심리가 들 때 그때가 주식시장의 가장 바닥일 때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국에 딱 오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으로 내지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미들이 친정에 복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매미가 여러분들 혹시 누굽니까? 아십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개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미는요, 바로 퇴직한 펀드 매니저, 퇴직한 애널리스트들이 전업 투자를 하는 걸 보고 매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정말 시장이 너무 안 좋았던 만큼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도 많이 구조조정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많은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 딜러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전업 투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전업 투자로 돌아선 펀드 매니저들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시장이 지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락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퇴직하고 전업 투자자로 돌아선 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원금까지 까먹고 많은 손실을 보고 나서 결국 다시 증권가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금까지 잃어버렸고 현재 생활비까지 지금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되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한 말이죠. 자, 그만큼 정말 선수들도 지난 2018년 올해 1년 동안 다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들도 힘들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자, 그만큼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 2018년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건 맞으나 이제는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정말 뭐 손실을 받고 지금도 손실이 크고 하겠지만 지금은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인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루하루에만 쫓겨다니면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미래를 맞을 수가 없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미리 어떠한 종목들이 좋을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지 그 종목들도 또 공략을 할 것이고 손실도 메꾸고 수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를 오늘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시만기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 게 동시만기일입니다. 자, 3월달, 6월달, 9월달, 그리고 오늘 12월달까지 해서 한 해 동안에 4번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18년 내마녀의 날, 사실 내마녀의 날이 여러분들 무슨 날입니까? 그만큼 지수의 변동성이 큰 날인데 매번 당일날은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오히려 만기일날 주식시장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만기일 다음 날에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형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6월 달에는 만기일날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1.8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만기일 다음 날 시장은 올라가는 형태가 발생됐습니다. 자, 역시 지난 9월 달에도 만기일 날은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만기일 다음 날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형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옵션 만기라는 건요, 여러분들 뭐 변동성이 워낙 큰 날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릴까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쿼드러블 위칭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파생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현물 주식 매매가 정리 매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만 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정확한 게 뭔지는 모르지만 동시 만기일날 주식시장 하락한대. 야, 이번에도 주식시장 하락하겠구나. 이번에도 종목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걱정을 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는 워낙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떨어졌다 보니까 사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파생 포지션을 봤더니만 오히려 콜옵션 매수가 훨씬 더 누적 포지션이 많이 깔렸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에 대한 큰 변동성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앞서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만기일 다음 날은 보통 지수가 어떻게 됐죠? 상승하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장에 이어서 내일 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정확하게 12월 19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또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2010년 이후에 월별 프로그램 평균 순매수에 대한 도표인데요. 2010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바로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수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12월입니다. 12월 달에 계절성 특수성이고요. 12월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 12월 달에 유독 프로그램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수가 떨어지기보다는 끌어올리는 형태가 더 많았었던 거고 지금 12월 달 들어서 지수의 큰 폭의 변동성 없이 계속적으로 박스장으로 가고 있는 건 지수를 하단에서 계속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어쨌든 시장의 체력이 강해진 만큼 계속적으로 하단을 방어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은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주식시장이 이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서 박스권 위로 상단 추세로 올라타려면 정확한 뚜렷한 이유는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조 효과라고 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자,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에 있어서는 정말 저 세 가지 매크로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크로 빅3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이 중간재를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간재를 다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떠한 형태에서 가장 장사하기 쉬울까요? 원자재가 싸야죠. 그러니까 저유가, 유가가 쌀 때 들여와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 중간재를 다시 되팔려면 외화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유가와 저금리, 저달러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될 수가 있고 수출기업, 수출국가로서는 당연히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들의 돈이 많이 벌리고 기업들이 돈이 많이 벌리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장 강하게 올라갈 때고요. 야, 근데 중국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980년대 대한민국과 현재 중국이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면 이 효과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야지만 중국 시장도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유가와 환율은 좀 약간 반비례 형식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3저 효과 내지는 3고 효과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들어졌을 때가 1980년대였고 최근에 근데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유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10월 달까지는 유가가 정말 오랜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7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사우디나 중동에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건설주들,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보게 됩니다. 뭐 대림산업, GS건설 이런 기업들은 유가가 올라가면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배럴당 70달러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미국 트럼프가 일부러 강제로 누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제유가 생산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지금 WTI가 배럴당 51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지난 10월 달, 2달 전 대비해서 벌써 20달러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하루하루당 60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 둔화를 뜻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요. 저유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또 다른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금리까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유가와 환율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전업 투자자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유가와 환율을 확인합니다. 왜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었습니다. 2017년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정말 우상향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 혹시 아십니까? 주식시장이 왜 작년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바이오주가 올라가서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가서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자, 환율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작년 2016년에 환율이 1130원, 1140원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 환율 어떻게 됐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장사하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들여와서 중간재를 만든 다음에 대파는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기 좋은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주식시장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떨어진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시장이 안 좋습니까? 반대로 환율이 다시 올랐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최근에 1140원 근처까지도 갔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1135원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게 됩니다. 환차손이 생겨버려서 현물을 팔고 현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내지는 자금 이동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1135원이 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쳤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1123원입니다. 자, 저금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중국 위안화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안화가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는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위안화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7위안을 돌파하냐 마냐 생사 기로에 정말 달려 있었습니다. 7위안 올라가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7위안 돌파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자, 지금 위안화가 6.88입니다. 왜요? 미국에서 일부러 그동안 금리가 중간금리까지 아직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시나리오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중간금리까지 거의 도달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형태로 슬슬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유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금리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달러와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 FOMC 12월 19일입니다. 글쎄요. 결과는 우리나라 날짜로는 12월 20일 날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저달러화는 이때 달려 있습니다. 글쎄요.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 인상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3차례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거야말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저달러화가 되고 저달러화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3저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증시 부양의 매크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괜히 FOMC 회의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11월 달이 반등 나왔고 12월 달이 하락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점점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원하는 시나리오를 미국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시장이 상당히 체력이 강해진 겁니다. 물론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 증권사 쪽에서도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경기는 안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글쎄요. 재작년에는 경기가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나 언론 매체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객관적인 지표들, 객관적인 사실들, 내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노트가 다른 방송들보다도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객관적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시기보다는 2018년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전업투자로 돈 벌려고 전업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펀드 매니저들, 그 선수들조차도 원금을 까먹고 대부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다시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은 그 누구한테도 힘들었던 장세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난 과거에 얽매이시기보다는 내 종목 언제 올라갈까가 아니라 그 종목들을 이제 살려낼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란 말입니다. 어떠한 미래요? 이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준비해서 그 종목들로 비중을 조금씩 옮겨가셔야 될 것 같고 내 보유 종목 중에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 내 종목에 그런 종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자금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지만 작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요. 이 주식시장에서요. 여러 종목을 열심히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한 종목, 그 한 종목만 있어도 여러분들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계좌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강의를 해드렸었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동안 우라노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겹다 못해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게 조선산업입니다. 글쎄요, 지금 또 얘기한다면 그동안 꾸준하게 이 시크릿 노트를 시청하셨던 분들이 저놈 저거 또 얘기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드린 자료집입니다. 지금 자료집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공기관들이 내년에 대한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많은 리포트들이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산업연구원이라는 공기관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내년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번 뽑아봤던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선업은요. 지난 2013년까지는 피크를 쳤다가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인 불황이 왔었고 전 세계에서 조선강국이란 타이틀이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한테서는 잊혀진 타이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수주를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강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이 조선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2010년에는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많이 죽었던 기업들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미없는 산업들, 재미없는 기업들, 주가는 안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산업연구원에서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13대 산업 변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제한적인 영향이 경제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뭐냐? 자동차, 일반 기계, 철강, 정유, 석유, 섬유, 가전제품들 전부 다 글로벌 경제 둔화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산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X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모는 그나마 보통이라는 거고 동그라미는 긍정적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십시오. 13대 산업 중에서 과연 여기서 정말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좋은 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중국 성장성 둔화가 되고 있고요.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피해갈 수 있는 산업은 몇 개 안 됩니다.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석유화, 정유, 가전제품 전부 다 내년에는 전망이 안 좋은 산업들입니다. 그나마 2019년에 전망이 좋을 수 있는 산업이 뭡니까? 조선업이고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2차 전지 말고는 전망이 좋은 산업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 내년 주식시장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나마 전망이 좋은 산업들, 조선, 정보통신,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섹터를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을 강조했던 거고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연말 배당이 7%나 됩니다. 2018년 모든 종목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센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노려도 이 종목을 사셔야 되고
지금 주가 상승률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오면서 오늘 장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9거래일 대비해서 제가 강의 드린 이후로 지금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선주가 재미없는 기업들이고 재미없는 산업인가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료집에 이미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 분석해서 올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4분기부터 그동안은 적자였던 기업이지만 2018년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고 지금 계속적인 수주가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재무상으로도 좋고 기업에 대한 비전도 좋고 산업에 대한 비전도 좋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기업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이 자료집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저는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직접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에게 드렸던 자료집입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현대미포조선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13년 대비 지금까지는 하락했지만 최근에 주가는 심상치는 않습니다. 점차 이평선 캔들 수렴하면서 월봉상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상 여러분들 이제 60선 뚫었습니다. 이제서 추세가 바뀌어가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 이후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과연 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위로 가겠습니까? 저는 2018년 아니요 2019년 내년에 유망주로서 뽑은 만큼 해당 기업이 10만 원 구간대까지 과거의 영광을 한번 되찾지 않을까 한번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자료집 받아가신 분들은 압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미 제 자료집에 들어있던 종목입니다. 자, 저는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미리 써놨었습니다. 이미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미 조선 빅3가 처음으로 올해 수주 목표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거의 목표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주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만 보더라도 LNG 운반선 14척, 컨테이너선 13척, 유조선, 셔틀탱커 15척, 특수선 3척, 총 올해 1년 동안에만 총 45척을 수주를 확보를 했고 이게 금액만 따져도 우리나라 돈으로 6조 1천억가량의 수주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니까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아니까 당연히 지금 수급이 어떻습니까? 딱 우라노스가 좋아하는 수급입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사는 종목, 특히나 오늘 장에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수급이 쏠린 종목입니다. 외국인 기관, 그야말로 쓸어 담았다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이 오늘 장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야 지금은 단기 차익을 잡아야 될 구간이지만 저라면 이 종목이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제 투자 전략으로 삼을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월봉상 고점 대비해서 82% 정도 하락한 종목입니다. 2013년 대비해서요. 근데 이제는 저는 전고점까지 한번 회복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이 조선업입니다. 다른 산업들보다도 2019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로 공기관 쪽에서도 나온 객관적인 자료로도 산업이 전망이 좋은 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말고도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대장주들은 올라간 만큼 그 밑에 후속주들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나 아직 자료집 받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안에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가 전부 다 꼭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현 시장 주소에 대한 분석과 또 내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정관이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공개되나요? 네, 제가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렸는데 대장주들이 간다라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후속주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대형주가 무겁다라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역시 재무 상태가 좋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자료집 안에 있는 이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집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내년 유망주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